제대로 된 성형 지식을 전달해드리는 유니크 성형외과 이세빈 원장입니다. 후기들을 보니 2달 정도까지는 붓기가 빠지면서 코끝이 내려간다고 하는데 전 지금이 너무 예쁘고 좋은데 지금이랑 나중에 붓기가 다 빠졌을 때 코끝 차이가 맞나요? 제가 받은 질문 중에 하나예요. 생각해보면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상담하다 보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드려볼게요. 코 성형 수술 후에 코끝의 변화는 2가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붓기의 감소예요. 두 번째는 이식된 연골의 변화예요. 코 성형을 하게 되면 수술 부위로 혈류의 양이 증가해서 모세혈관압이 증가해요. 혈관의 벽을 이루는 내피세포가 오므라들어 혈관의 내피세포 사이에 틈이 생기게 되죠. 모세혈관의 투과성이 증가한답니다. 그러면 혈액 중에 세포를 제외한 나머지 성분, 즉 혈장이 그 내피세포 사이의 틈으로 빠져나와 주위 조직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죠. 주위 조직에 이 혈장이 저류된 것을 붓기라고 해요. 연조직에 혈장이 저류가 되면 연조직이 이렇게 부어오르죠. 즉 두께가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코끝의 높이는 조금 더 높아 보일 거예요. 부으면 혈관을 눌러서 혈액순환에 장애가 오니까 붓기는 점점점 더 심해져요. 붓기는 하루 3일에서 4일째까지 점점점 증가하다가 그 이후로 서서히 빠지게 되죠. 3, 4일에 정점을 이루던 붓기가 2달여에 걸쳐서 서서히 빠지게 되면 붓기만큼 두꺼워졌던 연조직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니까 그만큼 코끝의 높이는 낮아지겠죠. 코끝 성형은 반드시 자가 조직으로 이식이 되어야 돼요. 다른 이물질이 이식이 되면 코끝을 뚫고 나오는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을 하니까요. 코끝의 높이는 연골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연골은 혈액순환이 좋지 않아도 잘 버티는 편이라 지방이나 다른 조직에 비해서 생착률이 꽤 높아요. 자가 조직의 생착률이 높다고는 하지만 100%는 아니에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가 연골도 조금은 흡수가 되겠죠. 그 흡수가 되는 양은 예측이 힘들어요. 붓기로 인한 코끝의 높이가 원래의 상태로 돌아온 후에도 이식된 자가 조직이 얼마나 흡수되느냐에 따라서 코끝의 높이는 더 낮아질 수 있어요. 요즘에 기증연골을 많이 사용하는데 기증연골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기증받은 자가 조직이 아닌 동종이식이에요. 동종이식이 자가 조직보다 골절의 확률도 높고 흡수가 더 많이 된다 그래요. 기증늑연골을 사용해서 코끝 성형을 받은 경우에는 자가 조직만으로 코끝 성형을 받은 경우보다 붓기가 빠진 후에 코끝의 높이가 좀 더 낮아질 수 있어요. 코 성형 후 코끝의 최종 높이는 붓기가 모두 가라앉고 이식된 자가 연골이 모두 흡수되고 난 이후의 높이예요. 이 코끝의 높이가 낮아지는 과정은 코 수술을 받은 모든 분들이 피해갈 수가 없는 과정인 거죠. 경험이 많은 원장님들은 수술 후 코끝의 높이가 조금 낮아질 것을 감안해서 수술 시 과교정을 해놓는 경우도 있어요. 코 성형 직후의 코끝의 모양을 자기의 최종 코 수술 결과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부목대구의 코끝의 높이가 어떤데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해도 그 높이가 유지가 되지 않을 거니까 수술 직후에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은 후에 코끝의 모양을 너무 서둘러서 판단하실 필요가 없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래요. 저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까지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유니크 이박사 이세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